안녕하세요. 아유, 피부들이 반짝반짝 너무 예쁘세요. 장소도 너무 멋지고 제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사업 되겠다 하는 에너지를 받았거든요. 사장님들이 2019년도에 엄청난 성장을 하실 것 같고 저는 이제 사업을 11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큰 돈 벌고 싶으세요 혹시? 네. 저는 워낙 욕구가 크고 큰 돈 벌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큰 돈 벌고 있지만 정말 연봉 10억을 갖는 여성 CEO가 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멋지게 성장하겠습니다. 선택 뉴스킨이라고 해서 주제를 사람은 평생 뭔가를 선택하고 살잖아요. 저의 11년 전의 선택으로 인해서 저와 제 가족의 삶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뉴스킨 사업은 그냥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게 해주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강의를 시작할게요. 지금 우리는 다 뉴스킨을 선택하신 분들이고 혹은 이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실 거예요. 저도 11년 전에 이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세미나를 듣고 뉴스킨을 선택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이제 귀한 시간이 오늘 엄청 춥잖아요. 귀한 시간 내셨으니까 그러니까 하얀 도화지처럼 내 마음을 다 한번 비워보세요. 다 비워보고 내가 칠하고 싶은 색깔로 칠하는 거예요. 내가 디자인하고 싶은 것을 그리고 내 인생을 그리죠. 어차피 나이가 39살이에요. 나이가 52살이 됐어요. 어느새 억울해 죽겠어요. 근데 나이가 많이 먹고 나니까 이렇게 세상에 보이는 것들도 많고 아쉬웠던 점들도 되게 많고 그치만 나머지 살아야 할 삶이 한 60년 있잖아요. 이 삶에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 어떤 아내가 되고 싶고 어떤 엄마가 되고 싶고 어떤 자식이 되고 싶은지를 이 뉴스킨 안에서 저는 꿈을 꾸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꿈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하는 1시간은 내가 그리는 나의 삶에 내가 칠하고 싶은 나의 색깔을 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야! 어디다 해야 되나? 어디다? 지금 해야 되나 보다. 안 넘어가네요? 네. 제가 선물을 하나 가져왔는데 엄청난 거예요. 우리 살면서 어떤 꿈을 꾸면 기분이 막 좋아요? 똥꿈 맞아. 저 그 꿈 꾸고 멋진 남자 만나서 시집 갔어요. 옛날에 이제 보석을 제가 팔았었는데 진짜 똥꿈을 꾸면 보석이 세트가 나가고 그리고 홍명보 선수, 히딩크 분도 이런 분들 꿈 꿨을 때 보석 세트가 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좋은 꿈이 있어요. 돼지꿈. 돼지가 너무 예쁘죠? 네. 얘는 피카츄를 닮은 황금 돼지예요. 그래서 사장님들께 한 마디씩 꼭 남겨드릴 테니까 2019년을 나의 해로 꼭 만드셔야 돼요. 네. 근데 사실은 자면서 꾸는 꿈은 기분을 좋게 해주고 잠깐 행운을 가져다 주지만 살면서 진짜 현실에서 꾸는 꿈을 이루게 해주는 것은 뉴스킨이에요. 그래서 뉴스킨은 마법이에요. 근데 내가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마법이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뉴스킨이라는 나의 꿈을 뉴스킨을 통해서 이뤄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2019년 시무식을 산에서 했거든요. 엄청 추웠지만 갔다 와서 병났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그 새벽 전기도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장님들과 함께 2019년에 대한 목표도 세우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사업을 하면서 가장 잘했던 게 항상 목표를 세우는 거였어요. 기한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목표를 이뤄야지, 어떤 팬이 돼야지, 커미션 얼마를 받아야지 하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한 주가 시작되거나 한 달이 시작되거나 한 해가 시작될 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되게 잘해요. 근데 목표라는 것이 처음에는 목표를 세워놓으면 내가 이뤄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목표를 세워놓으면 목표가 나를 리딩해 나가기 시작해요. 왜냐면 내가 이뤄야 될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나의 액션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 아직 1월 몇 번 안 지났잖아요. 내가 2019년도에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명확하고 간절한 꿈이 있다면 목표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업자들이 너무 간절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저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막 하시는 분들 보면 사장님이 이미 50%의 성공을 이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간절한 그 꿈이 있잖아요. 내가 명확한 목표,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화장품 가게를 했던 평범한 아줌마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월급쟁이로 살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럼 내가 다른 선택을 해야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15만 원을 받았는데 저보다 직장 생활 10년 하신 더 하신 분이 3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20살 때 15만 원을 받았는데 제가 30이 돼서 30만 원을 벌기는 싫었거든요. 그럼 절대로 부자로 못 되기 때문에 그럼 나는 내가 부자로 가는 첫 번째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봤을 때 옆에 멘토를 보는 거예요. 옆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투모로우 뉴스라는 여자 사장, 투모로우 뉴스라는 주니어복의 여자 사장님이 너무 부러운 삶을 살고 계셨어요. 이렇게 추운 날에는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고요. 또 더울 때는 시원한 나라로 여행을 가시고 남편은 인쇄소를 하셨어요. 을지로에서. 아이들은 다 유학을 보냈고 근데 그분의 삶이 너무 멋있고 40대인데 내가 40대에서 저분처럼 우리 사장님처럼 살 수 있을까? 월급쟁이로 해서는 절대 살 수 없죠. 사실 15만 원 월급 타서 12만 원씩을 저축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저축을 한 거예요. 그 3만 원에 18,000원 교통비 12,000원 갖고 한 달 생활비를 했거든요. 근데도 돈이 모아지지 않고 전철역 가까운 데 방을 얻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금방금방 올라가. 200만 원짜리 살다가 400만 원짜리 모으고 또 800만 원, 1,5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사를 갔는데 그 돈은 정말 피같이 모았는데 자꾸 비주류로 가는 거예요. 전철역에서 이렇게 가까이 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다른 선택을 해야 되겠다. 저분처럼 살려면 저분이 한 선택을 해야지 해서 제가 자영업을 오픈했어요. 자영업을 오픈할 때도 뭘 생각했냐면 특기가 없잖아요. 전 인문계를 나왔기 때문에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러면 재구매가 되는 것을 팔면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구매가 되는 거 1번 뭘 생각했어요? 네, 생필품. 네, 맞아요. 생필품도 있고 저는 밥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밥 먹으니까 근데 밥은 잘할 자신 너무 없는 거예요. 밥을 해보지도 않고 이래서 엄마가 계속 해주시고 이래서 그러면 화장품을 팔면 돈을 벌 것 같았어요. 그때 막 백화점에 다 우리는 사모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예쁜 화장하고 다니고 막 키메라 화장하고 다니고 스킨로션 뭐 에센스 막 종류가 엄청 많고 저는 그때 존슨즈 베이비 로션 하나 바르고 다녔거든요.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엄청 그리고 그거는 습관처럼 바르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사람들은 화장하지 않고 안 나가는 걸 보고 베이비 화장품, 남성용 포맨 화장품이 나오기 시작할 때 아, 난 저거 팔면 돈 벌겠다 해서 제가 화장품 가게를 차렸는데 5,300만 원이라는 기회비용을 투자를 해서 차린 거예요. 저는 여기 딱 보면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잘하려면 거점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거점 확보를 한 사람은 그리고 떠나지 않아요. 죽어도. 내가 재산을 들여서 뭔가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기회비용을 투자했는데 돈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게 떠나지 않아요. 저도 원래 그런 스타일이라 23살에 5,300만 원 들여서 화장품 가게를 차렸는데 내가 돈을 이만큼 들여놨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화장품을 팔겠어요. 손님 하나가 너무 감사하고 인사도 막 바깥에 나가서 저기 갈 때까지 안녕히 가시라고 어서오세요 그거를 하루에 수없이 한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언니 막 그 간쓸게 다 빼주고 언니들의 비율을 다 맞춰줬어요. 왜냐면 언니들이 나 먹고 살게 해주고 언니들이 나 돈 벌게 해주니까. 근데 23살 언니 했던 어느 날 제가 40살이 된 거예요. 제가 어린 아가씨들한테 언니 하면서 물건 팔 수 없잖아요. 그냥 되게 우울했어요. 40이 된 어느 날에 아, 내가 모아놓은 것도 없고 유통은 막 바뀌어가기 시작해서 인터넷에서 제품이 팔려나가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막 유사 브랜드를 막 만들어내면서 소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밀려나는 걸 보면서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23살에 했던 것처럼 내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우리 남편은 직업 군인이었어요. 만약에 중령에서 대령을 진급하지 못하면 52세에 정년 퇴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 아이는 초등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점검을 제가 잘했던 것 같아요. 세 분 부모님을 무슨 돈으로 부양을 하고 우리 아기를 대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남편은 정년 퇴직을 했으면 난 어떻게 살까? 난 너무 우울하다. 그럼 나도 다른 선택을 해야지 해서 뭔가를 되게 많이 찾고 있을 때 제가 운명처럼 누스킨 사업을 만난 거예요. 사장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부모님 세대는 취업이 되게 잘 됐죠.
그때는 취업도 되게 잘 되고요. 제가 저희 집에 오남매가 다 자영업 사장이었는데 다 돈을 잘 벌었거든요. 하루 그냥 몇백 버는 건 기본이고 남편 저의 하루 매출 남편 한 달 월급이었거든요. 그럼 전 자영업이 이렇게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디만 가면 밥집 잘 되면 이거 차리면 한 달에 얼마 남을 건데 맨날 옷가게 잘 되면 이런 거 하나 직원 두고 차릴까? 맨날 그런 거 제가 뭔가 막 벌리는 일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장사 워낙 잘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한 정년 퇴직하고 나서 지금 교수는 65세, 공무원 저희 군인은 한 58세거든요. 한 70으로 안 살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연금을 가지고 10년 동안만 살면 되니까 노후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세대를 보면 자녀 세대로 한번 봐보세요. 30세 취직하기 진짜 힘들고 캥거루족도 너무 많죠. 부모님 요즘에 진짜 폐인자도 너무 많잖아요. 부모님이 돈 안 준다고 부모님 죽이고 세상에 이런 천벌을 받을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저희 세대는 부모님을 위해서 성공하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서 울면서 어떻게 냈는데 유산 많이 받으려고 교사인 여자 교사가 엄마 청부살인하고 이런 세상이 너무 좀 무섭더라고요. 돈이 진짜 세상을 지배하고 있구나. 근데 55세까지 은퇴? 55세까지 가지도 못해요. 50세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120세까지 살아야 되고 이제 병원에서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년 퇴직하고 나서 60년, 70년 동안 나의 몸과 나의 자식과 뭔가 우리를 삶을 영위해 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 다 늙잖아요. 저희 집에 일해주는 아줌마가 70살에 오세요. 70살인데 일하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연세가 많아서 안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일하고 싶어서 하시는데 미야 쓰자 그랬는데 얼굴도 이쁘고 화장도 많이 하셨어요. 젊었을 때 너무 부자여서 아줌마 두고 살았대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이 돈을 다 탕진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줌마한테는 조그만 집이 하나 있어서 아들들하고 연락도 안 한대요. 그리고 혼자 일을 하는 게 재밌어서 이렇게 하루에 4시간씩만 일하신대요. 그러면 5만 원씩을 버신대요. 그래서 그냥 얼굴도 이쁘게 화장하고 막 청소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70이 됐는데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쓰기 위해서는 같이 소통하는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가장 슬픈 거는요. 일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 나이 드신 분들이 일거리 주면 얼마나 좋아하세요. 저희 엄마도 제가 김치 담지 말라 그래야지 엄마랑 엄청 오랫동안 싸우고 엄마가 막 우울증 왔었어요. 그 내가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기들 손자를 10명도 더 키우고 다 진짜 팬티까지 다 빨아줘서 뒷바라지 했는데 우리들이 다 나이를 먹고 애기들은 다 커버려서 군대 가고 장성하고 대학 가고 직장 다니고 이러니까 내가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엄마가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저는 엄마가 김치 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엄마 김장 담지 말라고 요즘에 종갓집 김치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김치랑 틀리다 했는데 제가 막 못 담겠대. 저희가 한 해 김장을 안 했었거든요. 엄마가 이제 80세가 넘으셨으니까 저는 엄마가 조금이라도 일을 덜 하시는 게 좋아서. 근데 엄마가 그렇게 우울증이 오시니까 막 불안하고 막 아프고 울고 막 이러셨는데 우리 애기가 엄마가 70세가 넘어서 키워준 딸이 저가 누스키 시작할 때 6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엄마한테 맨날 편지를 써준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좋다. 할머니 언제까지 꼬가야 돼? 나 학원으로 데려와야 돼? 할머니가 해준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고 할머니가 간다 그러면 막 울고 막 이러면서 엄마가 그 우울증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한 가치를 아이를 통해서 잡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잉여인간처럼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누스킨이 주는 가치 중에 가장 큰 건 돈이었어요. 전 돈 때문에 너무 목말랐고 돈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기도 해요. 근데 저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파트너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파트너들의 삶을 나처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이게 누스키너들은 7수 청정 지역이에요. 저는 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리크루팅 사람들을 누스킨 시키고 싶어서 밖에 교육기관도 다니고 여러 군데 다녀보면 누스킨 사장님처럼 순수한 열정이 반짝이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리고 50이 넘으면 이상하게 막 야한 말도 너무 많이 하고 대충 살려고 그러고 물란해지고 그런 거 엄청 많이 보면서 제가 남편한테 맨날 하는 소리 영도씨 우리는 너무 좋은 저는 진짜
누스킨 세상이 너무 좋다. 막 누스킨 남자들 바깥에 있는 남자들 다 이상해. 막 제가 막 이랬더니 당신이 성공한 사람들만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누스킨에서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높은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거다. 막 이래서 아니요, 엉터씨 우리 사무실에 돈 아직 100만, 200만 원 버는 남자 사장님들도 많지만 그 사람들 다 너무 순수하고 좋잖아. 이상한 말 안 하잖아.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건전한 거예요. 누스킨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저는 저 민간인들 안 만나고 싶어요, 진짜. 근데 거기 가서도 좀 순수한 열정이 있는 한 명을 찾아내려고 제가 그런 데를 가는데 누스킨에서 제가 나이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50살 나이지만 제 정신 연령은 진짜 순수하고 맑고 어리거든요. 근데 제가 같이 소통하고 있는 누스킨 사장님들이 다 그래요. 제가 여기서 60이 되고 여기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될 걸 생각하니까 전 누스킨이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누스킨 사업을 하면서 한 3년 정도 나의 사랑 나의 운명 누스킨이라고 강의 주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나의 사랑 나의 운명 누스킨.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남편은 본인을 만난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누스킨을 만난 거예요. 누스킨이 내가 누스킨을 선택해서 만난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살았더니 아버지 17살에 제가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엄마가 힘든 게 너무 싫어서 돈 벌려고 너무 열심히 살면서 진짜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누스킨이 어느 날 선물처럼 와줬구나. 누스킨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스킨으로부터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누스킨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한 70% 80% 사람들이 그만두는 거예요.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누스킨을 몰랐으면 몰랐는데 우리가 같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끝까지 간 사람들은 결국은 백만장자 가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은 같이 시작했다가 저 사람 백만장자 되는 걸 보면 저 배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만두는 거예요. 누스킨이 막 할 때마다 힘든 것도 되게 많았고 관객 때문에 힘들어서 막 울었던 적도 많지만 누스킨이 맨날 설레어서 전 하지 않았고요. 누스킨이 생계여서 했어요. 내가 누스킨을 통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없고 부모님 3분 용돈 드릴 수 없고 우리 애기 잘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존심 같은 거 별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제가 처음에 장난으로 토끼 간처럼 자존심 얻다 묶어놨다 3년 있다 찾아와 제가 그랬는데 제가 그 자존심의 주체는 상대방이래요. 내 자존심의 주체는 이분인 거예요. 사장님인 거예요. 근데 모든 가격, 거래가 되어야만 가격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자존심을 우리 사장님이 1,000원 주고 사실래요? 제 자존심을 제가 파는 게 1,000원 주고 사실래요? 안 사시죠. 100원, 10원도 안 주죠. 왜냐면 내 자존심이 이 사장님한테 필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괜히 자존심 상한다고 자존심 상해서 그만두는 게 80%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찢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존심 그까짓 남들은 개나 물어가라고 하는 남들은 내 자존심에 아무 관심도 없는데 내가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막 상처를 혼자 받는 거예요.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내세우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중간에 실언 소리 많이 들었어도 끝까지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나 100만장자 될 때까지 내 자존심을 어디다 토끼 간처럼 맡겨놓고 오세요. 아셨죠? 네. 그러면 다 성공하실 수 있어요. 제가 누스킨 사업을 여기가 위험해요. 정말 제 인생을 바꿔주신 제 인생의 멘토 우리 스폰서님 2분이 저희 화장품 가게 여기 남자 사장이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일을 소개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장사 잘 되세요 이런 말씀하시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가게문을 안 열어도 벌 수 있는 이 일이 은퇴가 없고 자식한테 상속이 가능한데 수입에 제한이 없다. 여러분들 누군가 나한테 수입에 제한이 없는 일을 소개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사기. 저는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뭔가를 찾았던 사람이잖아요. 더 큰 돈을 찾았던 사람이라서 수입에 제한이 없는 일을 은퇴가 없이 할 수 있고 아이에게 상속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물어봤는데 우리 스폰서님이 인상이 너무 좋으셨어요. 얼굴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사람 보는 일을 17년 하고 살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진짜 잘 맞거든요. 이 아저씨는 착하게 생겼다. 나한테 거짓말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아저씨 따라서 제가 누스킨을 시작을 했고 이 아저씨 따라서 미국을 간 거예요. 영어를 너무 못해서 무섭고
남편 없이 어디 제가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찡찡이거든요. 진짜 의타심 엄청 많고 전철도 혼자 못 타고 길 어디 가기로 하면 30분 먼저 나가요. 맨날 늦게 가니까 맨날 헤매니까. 근데 이 미국을 그렇게 갑자기 너무 두려웠는데 저희 남편이 어떤 비전을 누군가한테 설명해주면 내가 직접 본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뉴스킨을 하자고 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귀로 들은 비전을 다시 얼마만큼 표현할 수 있냐고. 그래서 그때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어요. 자영업자들이 막 부도나고 오빠 부도나고 할 때 저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 안 갖고 뉴스킨 시작했거든요. 300만 원 현금 서비스 받아갖고 스폰서님 추천서 미국 유타를 간 거예요. 왜? 글로벌 컨벤션을 갔다 온 사람들은 뉴스킨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끈기가 없는 제가 혹시 포기할까봐. 이 사업을 10년 한 사람들의 99%가 억대 연봉이라고 하는데 혹시 내가 포기할까봐. 그럴 때 그 이타심이 많은 제가 혼자 가긴 너무 두려워서 제 친구를 막 꼬셨어요. 이지연 사장님을. 제 바깥 남편이었거든요. 이쪽 남편도 우리 남편도 너무 바빠서 우리 둘이 화장품 가게, 옷가게 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그때 컨벤션 갔을 때 너무 힘들고 막 코피 나고 명연 1년 가고 그래가지고 저를 엄청 싫어했었어요. 근데 올해 백만장자돼요. 사이가 저한테 너무 잘해줬던 친구거든요. 근데 뉴스킨 하면서 막 싸웠어요. 왜냐면 서로가 생각하는 그 뉴스킨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저는 뉴스킨 인생을 바꿔줄 거를 저는 딱 보면 돈 되는 거 알거든요. 저는 아기 때부터 돈 버는 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는 가족이 너무 소중해요. 이 친구는 너무 인성이 훌륭해요. 집안 식구들, 남편, 아이들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가 쫓아다니잖아요. 엄마 아빠도 병원 다니고 다 다니고 혼자 있는 언니 좀 아프거나 슬프거나 그럼 자기가 가서 밥 사 먹이고 애들 공부할 때는 옆에서 막 해서 과일 예쁘게 쏟아 이런 걸 너무 잘하는 현모양처인데 저는 돈이 있어야 된다. 내가 나이 먹어보니까 밥 해주는 엄마보다 돈 많아서 내 꿈이 이룰 때 너 이거 갖고 유학 가는 엄마가 더 좋더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지난번에 시드니는 이제 우리 넷이 남편끼리 술 먹고 이랬던 사이인데 넷이 시드니 같이 갔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송지원사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뉴스킨 사업 전달하고 절대 소극적 배려하지 마세요. 사이가 나빠질까봐 하지 말고 성공을 우선 배려하세요. 성공을 우선 배려하면 관계가 좀 틀어져도 결국 성공하면 다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송지원 사장님이라는 친구는 반도체 딜러를 되게 잘했던 친구인데 근데 50만 원 더 벌고 싶다고 저한테 온 거예요. 언니 나 50만 원 더 벌고 싶어. 그러면 투잡하자. 그럼 퇴근하고 저녁 때 한 명씩 매일 갈바닉해 하면서 시작했는데 사회 크게 볼수록 막 전업시키고 싶은 거예요. 능력이 뛰어나서. 그 제가 미국 컨벤션을 가자고 맨날 졸랐어요. 한 6개월 졸랐던 것 같아요. 저한테 되게 터프하고 막 무서워했었어요. 제가 미친 거 아니야 막 저한테 이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갑게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가잖아요. 갑게 휴가 냈어요. 30밤을 한 그 반도체 딜러가 영업 매출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 30밤 한 달 중에 10밤을 휴가 내주는 회사는 없어요. 근데 도끼로 왜 1000번 10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좋아하는 여자 끝까지 대시하면 결혼하잖아요. 남자 못생겼는데 여자 예쁜데 결혼한 남자가 돈이 많거나 하나는 끈기가 있어서 도끼질을 죽을 때까지 했대요. 결혼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가 너무 매력 있어서 끝까지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갈게 그래서 간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엄청 막 고생하고 코피 터지고 막 이랬어요. 첫 번째 컨벤션은. 근데 저는 다른 세상을 봤어요. 내가 17년 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너무 조금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백만장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블루다이먼드도 쏟아져 나오고 난 현금 서비스 300만 원 갖고 왔는데 나는 박수만 치고 있는 들러리구나. 그걸 보니까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전 진짜 너무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갖고 있는 게 너무 없고 미래를 불안해야 되는 위치에 저 사람들은 똑같은 화장품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나는 그냥 팔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백만장자가 될까. 저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잘 팔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때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11년 동안 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성공하는 건 나만 하면 되잖아요. 성공하는 도구를 봤으니까 명확하게. 그리고 내 앞에 성공한 사람들을 많은 봤고 뜨거운 열정이 또 막 보였어요. 제 눈에. 눈동자가 다 색깔이 다르고 머리 빛깔이 다른데 다 친구인 거예요. 그리고 다 서로 막 도와주고 뭔지 모르는 친구 같은 하나의 그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을 보면서 막 스탠딩 파티 이런 거 하는데 너무 멋있었고 롤스로이 차에 뉴스킨 번호판이 달려있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뭘까? 난 17년 동안 화장품 했는데
우리 스폰서님 조유찬 사장님은 12년 했다는데 500만 장자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인생에서 노력보다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도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냥 내가 얼마 팔아서 오늘 얼마 팔까? 이번 달에 얼마 팔까?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목표를 어떤 핀에 가겠다, 돈을 얼마 벌겠다, 어떤 집을 갖겠다, 이렇게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이때 깨달았고요. 처음에 했던 것은 다음번 컨벤션에 블루다이머로 무조건 쓴다. 나 2년 후에 저 2만 명 저 끝자리 꼴찌에서 눈도 안 보이는데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컨벤션의 주인공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등이 확 파인 드레스 입고 올라가야 된다. 저는 이그젝티브로 갔거든요. 이그젝티브로 가서 그때 사장님들하고 사진 찍고 우리 스폰서님들이 이렇게 유타 막 엄청 영어도 못하면서 막 엄청 어렵게 막 가고 막 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음 컨벤션에요. 블루다이먼드 못 갔어요. 인생이 뜻대로 다 되던가요? 안 되죠. 비드는 못 갔는데 다이아몬드는 됐고 전 세계 20위 안에 들어서 대한민국 3명 중에 하나가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내 파트너를 성장시킨 리더십 포인트라고 그래서 내 일대 파트너의 핀을 성장시키면 리더십 포인트라는 점수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도 받고 본사 사장님한테 돈도 받고 미국 방송에도 막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인정받는 기쁨 아시죠? 누군가 나를 인정해줘?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촌스러운 아줌마를 이 글로벌에서 인정해줘? 그럼 나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난 정말 누스킨 코리아의 최고가 될 거야. 이렇게 갔다 와서 정말 제가 정말 지금 1년도 누스킨 안 한 것 같고요. 누스킨에 미쳤던 것 같아요. 누스킨도 너무 좋아하고 누스킨만 생각하고 하루 종일 누스킨만 생각하고 여기 오면서도요. 이 근처에 누구를 리크루팅 해야 되나. 근데 진짜 본인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 리크루팅 내가 누굴 어떻게 했지? 나 옷가게 가면 어떻게 처음부터 옷 사지 말아야지. 내가 가면 맨날 뭘 사주는 게 마음이 약해서 옷 사지 말고 제가 정보를 들려왔어요.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여기 예전에 구로유통상가에 제가 있었거든요. 구로중앙유통상가에 있었고 여기 제가 맨날 다녔던 곳인데 제가 여기를 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생각해야 돼. 어떤 사람 만나고 싶다. 계속 생각하면 시크릿은 진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누스킨을 통해서 성공해 가는 방법을 하나씩 알았던 것 같아요. 누스킨이 막 보상이 어떻고 막 5A1 막 이런 게 들어왔던 게 아니라 글로벌 컨벤션에서 무대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성공했으니까 저 자리에 쓰지. 50개국에서 온 누스킨 사업자들이 인정받는 그 자리에서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였어요. 내가 이렇게 박수 치는 자리가 아닌 저 무대에서 멋지게 서고 싶다.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그것만 맨날 생각하면서 이런 거야. 나 올해도 이제 컨벤션에 가잖아요. 나 컨벤션에 가서 인정받을 거야. 스타 팀멜리스로 인정받을 거야. 이렇게 항상.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더라고요. 나를 성장하는 것은 내 꿈이었다는 거. 나를 리딩해 나가는 것은 내 목표였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한테 컨벤션은 너무 중요해요. 올해 이제 또 컨벤션이 가죠. 2년에 한 번씩 있는데 컨벤션 안 가면 4년에 한 번 가는 거 아세요? 4년이면 남들은 100만 장자 이루는 시간에 나는 글로벌에 한 번도 못 가봤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전달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판권은 에이즈락 판권이다. 먹고 싶을 때 사 먹고 기호식품처럼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2잔씩 꼭꼭 먹는데 커피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거 기호식품이 아닌 정말 늙지 않는 물질이다. 에이즈락 물질이 미국 컨벤션에서 2009년도에 딱 개발이 돼서 트랜스포메이션이랑 화장품에 딱 나왔거든요. 저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요, 이거 안 나와요? 저게? 이게 사람들이 막 다 미친 듯이 살려고 막 아우성 치고 저는 17일 동안 화장품 팔려고 미치는 나만 봤지 살려고 미치는 사람들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 화장품 반드시 된다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화장품 살려고 저희가 LA는요 10월에 엄청 추워요. 유타에 사다가 누스킨 25주년에서 LA에서 컨벤션 했는데 이렇게 큰 그 센터 바깥에서 저희가 거지처럼 이렇게 막 줄 서갖고 막 뭐 뒤집어 쓰고 너무 추우니까 내가 2시간 쓰면 바톤 터치해서 2시간 이렇게 막 봤는데 다음날 한 개도 못 샀어요. 없어서 못 산 거예요. 이게 남편이 없으니까 이렇게 티가 나네. 제가 남편이 이렇게 해줘야 돼. 로드 메이저가 오늘 없어가지고 못 갔거든. 이거 유튜브에 에이즐락 출시 현장 2009년 LA 에이즐락
트랜스포메이션 출시 현장 찾아보면 사람들한테 그거 보여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판권은 이런 엑즈락 판권이야. 한 번도 광고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전 세계가 미친 이런 거야. 그래서 그때 그거 가지고 저 블루 다이아몬드 했어요. 저는 항상 신제품이 나올 때 조직을 만들어요. 신제품은 물건 많이 팔라는 게 아니라요. 리크루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만들면 제품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홍삼 나왔잖아요. 홍삼 오면서 차에서 3개 까먹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어떻게 너무 맛있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그 대추와 구기자의 달콤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홍삼 먹고 양치해도 코끝에 향기 나는 거 아시죠? 홍삼 향기. 어제 홍삼 다 먹고 아까워서 양치하기 싫은데 미팅해야 돼서 할 수 없이 밥 먹고 양치하고 홍삼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밥 먹고 홍삼 먹고 양치했거든요. 근데 코끝에서 계속 그 쌉싸름한 그 삼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마케팅 해야 돼요. 사장님들은 항상 내 조직을 만드는 사업. 이 사업은 내 조직을 갖는 사업이에요. 내가 물건 많이 파는 거, 한 번에 많이 파는 거 안 중요해요. 내가 조직을 만드는 거. 그래서 몇백억씩 매출할 수 있는 거예요. 에이즈락을 인식하는 거예요. 에이즈락. 젊었을 때는 유전자가 이렇게 딱 보면 엘라스틴 콜라겐이란 그 젊은 유전자는 어때요? 계속해서 수치가 켜져 있죠. 그리고 멜라닌 세포는 꺼져 있기 때문에 피부가 반짝반짝 탱탱하고 이쁜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안옥스런 노화 유전자가 막 나오죠. 그러면 이것이 나이를 먹으면서 멜라닌 세포 스위치는 켜지고 엘라스틴 세포는 꺼지는 거예요. 스위치가. 그렇게 되면 피부도 쪼글쪼글, 키도 작아지고 탄력만 다 떨어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늙음이 슬픈 거잖아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리셋시켜줄 수 있는 것을 에이즈락을 개발했다는데 사람들이 안 사 먹으면 바보죠. 근데 안 믿어서 안 사 먹는 거야. 믿으면 사 먹는데 그러면 믿게 하기 위해서 초대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직접 와서 들어봐. 스스로 판단하게끔. 사람들은요 누군가한테 설득당하는 거 엄청 싫어해요. 내 주장을 다 갖고 있죠. 줏대 없는 사람보다 줏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서 설득하지 않았고요. 전 가서 제가 좋은 사람인 거 보여줬어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거, 내가 좋은 사람인 거. 그리고 내가 누스킨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나머지 사업 설명은 와서 듣게 했어요. 그리고 세미나도 듣고 본사도 가보고 제품도 체험시켜주고 제품 강의도 듣게 해주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누스킨이 젖어들게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 좋은 사람은 어떻게 누스킨 하게 해야지. 그래서 오늘도 파리바게뜨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파리바게뜨 직원이 오셔가지고 모닝스쿨을 딱 들었고 제가 좀 이따 가서 고장 설명할 건데 제가 미팅을 30분 딱 했는데 네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와서 강의 듣게 하고 대신에 하자님들이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노화를 리셋시킬 수 있다. 이제 젊음도 노화도 선택이다. 이거 알게 되면서요. 우리 조첸 박사님께서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젊음의 과학기술을 리드하고 있다. 딱 티메리트 틀리면서 이걸 딱 들었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노화도 선택이 시대가 왔구나. 옛날에 왕들은 40도 못 살고 죽고 우리 아버지도 40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오래 살아가고 옛날에 50대만 할머니였는데 지금 50이 아가씨 같잖아요. 아 진짜 내가 혈관도 젊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이 회사를 10년 동안 하면서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소름 끼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게 이 PT가 뉴스스팬 나올 때 PT예요. 저희 딸이 집에 와서 할머니들한테 그랬대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정혜야 민정이가 뉴스킨에서 늙지 않는 약 나왔다고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티메리트 트립을 데리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늙으면 죽어야 돼. 니들 고생시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약을 이만큼씩 갖고 다니면서 드시거든요. 건강하고 싶으셔서. 그러니까 양약을 처음에 2알 먹다 3알 먹다가 막 이만큼씩 먹고 약 먹을 때 이렇게 먹어가지고 또 그러고 엄마 제발 양약 먹지 마 그러면 너무 아파서 먹는데요. 근데 우리 거 한 10가지 드시거든요. 엄청 건강하시고 진짜 엄마가 그냥 롤 모델 60대 같으신데 83 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남동생이 어디 추어탕 드시고 오면 그게 어머니가 우리 엄마 뭐 드시냐고 한다고 해서 주문 받아가고 노인정에서 주문 받아가고 엄마가 너무 젊으시니까. 근데 우리 엄마도 그러는 거예요. 양약의 부작용을 느끼시는 거예요. 피부가 너무 안 좋으셔서 건선 피부 때문에 40대부터 약을 드셔서 돌도 씹어먹을 미를 다 유산으로 받았는데 엄마가 미가 너무 나빠진 거예요. 그 피부과가 엄청 안 좋거든요. 근데 우리 거 티아라이트를 통해서 너무 젊어지시고 목욕탕도 다니시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부모님을 건강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저는 이때 너무 좋았거든요.
내가 이걸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우리 엄마, 시엄마 치매 안 걸리게 할 수 있고 오래 살게 해드릴 수 있고 저한테 가장 큰 가치는 두 분의 건강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소름 끼치면서 그 PT를 봤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나요. 혁신적인 신제품이 나와져요. 뭔가 장사를 하다 보면 어떤 신제품을 나와주는 회사 하나에 따라서 저는 1등급, 2등급, 3등급을 정해놓고 가장 신제품을 많이 만드는 회사와 손을 잡고 많이 팔아요. 그래서 저는 태평양 화장품에서 시집 보내줬어요. 태평양 하도 많이 팔아가지고 가전제품 다 사줬어요. 예전에는 500만 원 팔면 테레비 사줘, 700만 원 팔면 세탁기 사줘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오디오까지 다 사주고 친정 세탁기, 테레비 제가 다 바꿔줬어요. 제가 워낙 장사를 잘했으니까. 근데 저는 뭘 봤냐면 태평양이 마진이 되게 없어요. 마진이 없는데 뭘 봤냐면 이게 인지도가 사실 인지도가 높은 거는 광고를 많이 한 거지 그게 제품력에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지도가 높은 거를 팔고 또 하나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줬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화장품이 다 나왔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는 중간에 사라진 회사 엄청 많아요. 화장품 가게 10주년 하면서 망해서 그만둔 사장님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화장품 대리점 사장님들도 다 맨날 바뀌어. 돈 못 벌어가지고. 근데 태평양은 신제품이 계속 만들어주니까 어느 날 막 주가가 100만 원이 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누스킨에 와서 느낀 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17년 동안 팔면서 내 고객들은 얼굴 젊어진 사람 하나도 없는데 제가 누스킨을 팔면서 사람들이 다 너무 젊어지고 내 고객들이 다 너무 젊어지고 그리고 신제품이 가히 혁신적이라고 할 만한 제품이 계속 나와지는 거예요. 저는 좀 사고방식이 좀 고지식한 스타일이거든요. 귀는 얇은데 뭔가 이렇게 이런 거 뭐 젊어지는 걸 믿지 않고 혈관이 젊어 건강식품 한 개도 안 먹었던 사람이에요. 혈관이 젊어지면 웃기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한테 경혜야 나는 피가 끈적끈적하다 이러는 거여서 우리 엄마 어떡하면 좋아 피 다 똑같지 왜 피가 끈적거려 막 이랬어요. 나는 골치혈증이라 피가 끈적거리는데 믿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거를. 근데 누스킨을 하면서 내가 너무 무식했다는 걸 알았어요. 파마넥스에 대한 공부, 인체에 대한 공부 아 진짜 5대 장기가 젊어질 수 있고 혈관이 젊어질 수 있는 그 에이즐락 기술을 이 회사가 개발했구나. 20년 동안 독점 특허를 가지고 있고 에이즐락의 물질을 몇 퍼센트 뺀 그 브랜딩의 마법을 아예 그 제품을 통제하는 그 원천 봉쇄 특허 이 물질 갖고 연구 개발도 하지 못하게끔 원천 복쇄 특허를 갖고 있는 우리 회사 그러니까 되게 고차원적으로 막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핀업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전략 미팅 할 때마다 맨날 가입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쬐끄만 회사의 파트너가 아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회사의 파트너가 된 거야. 하니까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고 예전에는 막 그 신랑이 육사를 나왔는데 모임 갔다 할 때마다 제가 대학을 안 나온 제가 너무 싫어서 나 어디 아파 맨날 배 아파 이러고 막 모임 안 가고 그래서 이혼했다고 소문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몰랐던 세상도 알고 돈을 많이 벌고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존감도 다 올라가고 아 뭐 대통령을 만나도 꿀리지 않을 것 같은 지금은 옛날에 장군님 앞에서 사과 한 개도 못 집어 먹었거든요. 커피잔은 딱 들었는데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다 사모님들이 무릎 꿇고 앉아있으니까 너무 무서웠는데 지금은 뭐 웃으면서 막 얘기하고 하나도 안 저 돈 엄청 많이 버는 그분들보다 이런 말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뿜뿜 나오니까 리크루팅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자신감으로 무장을 하는데 내가 아직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없어. 누스킨을 뒷배경을 하는 거예요. 누스킨의 제품을 뒷배경으로 너 나 만나면 젊어지는데 너 나 만나면 1000만 원 연금 만들 수 있는데 네가 나한테 잘 보여야지. 딱 그게 여러분들한테 막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을이 아니고 갑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줬는데 제가 지금 살면서 가장 고마운 우리 울수동 사장님이신데 우리 엄마도 고맙지만 동급이거든요. 사장님들이 그 스폰서님에 대한 그걸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제품을 통해서 조직을 계속해서 만들어갔고 아 이렇게 신제품 하나 딱 나오면 아 이번에 리더 누구 찾을까? 항상 신제품은 리더 찾고 조직 만들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신제품 나올 때마다 180도는 한 달 첫 달부터 1000만 원 버는 사람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계속 염원하니까 사람들을 볼 때 아무나 데려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사람, 싸가지 없는 사람 다 커트. 그리고 막 허세 쩌는 사람 커트. 그냥 팔로우 잘해주고 뭔가 열정이 있고 욕구가 있고 내 팀에 와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여기는 왜 이렇게 다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막 그러거든요. 저희도. 사람들이 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자꾸 오고 싶다는 거예요. 착한 다 써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감사해요 그룹장님. 근데 그룹장님도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 고마워야 돼요. 그래. 네, 저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쁜 사람은 피 뽑아가듯이 다 없어져요. 좋은 사람들만. 내 파트너가 떠났다고 해서 막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더 멋진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더 멋진 파트너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 파트너가 사업하다 막 그만두면 막 슬퍼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부자의 운명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사장들이 슬퍼하지 마세요. 파트너 때문에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당당함을 가지고 대담하게 사업을 하시면 조직은 결국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홍삼 갖고 약사님을 리크루팅했거든요. 직원 5명인데 약사님 리크루팅 된 거예요. 약국은 디파짓 1,000만 원 해야만 홍삼을 유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약사님한테 제가 뭘 먼저 드렸냐면 PDR 드렸고요. 알스퀘어드, 그 다음에 뉴스스펙 자료를 딱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가에서 취급할 수 없는 성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품은 제가 끝났다고 말했어요. 제품 알아보는 거 끝났으니까 그냥 체험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도 항상 홍삼을 내가 팔아봤자 한계가 있고 내가 얼마를 팔겠어요. 근데 조직이 생기면 진짜 막 저는 파마넥스만 한 달에 10억 정도 매출 뜨거든요. 저 화장품 했을 때는 플러스 엔드가 아니었잖아요. 건강식품이 엔드가 된 거예요. 누스킨을 열심히 해서 누스킨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파마넥스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파마넥스를 열심히 먹다 보면 누스킨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이 디비전 마케팅의 장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 이거 가지고 조직 만들어야지, 누구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나 홍삼 몇 개 팔아야지가 아니라 나 누구 리크루팅 해야지, 이 그룹 미팅에 누구 데려야지. 항상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 긍정 에너지로 하면요 누군가 나타나요. 내가 이쪽에서 막 에너지를 쏟으면 코드를 미친듯이 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 그럼 저쪽에서 누가 소개시켜줘요. 제가 그 경험도 말씀드릴게요. 에질락을 실현해가는 일이다. 누가 나를 보고 제가 모임에 가면 피부 너무 예쁘다, 화장품 뭐 쓰냐, 제가 앞팔질라 그래요. 제가 재밌으니까 웃겨주고 막 하니까. 그리고 피부가 반짝거리고 하니까. 그리고 나이는 다 정말 10살 이상 아래로 보거든요. 그 사장님들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향기가 있는 사람. 어떤 부분이라도 유머가 넘치거나 눈부신 외모를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뭐래도 저 사람을 만나면 다이어트 지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나면 제가 그거 그냥 물 먹는 팁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도요 다 가르쳐 달라고 막 이래요. 체지방 빼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뭔가 사람들은 나한테 뭘 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맨날 나한테 얻어먹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먹여주는 사람, 나한테 뭔가 득이 되는 사람. 그래서 그게 정보일 수도 있고 상식일 수도 있고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장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네트를 확장하는 거예요. 소비자 네트를 어떤 식으로 해서 확장할까? 사업자 네트를 어떤 식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 지금 누스킨 사업은 미래 가치가 높은 사업이잖아요. 내가 누스킨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맥이 좋은 사람과 어떤 커넥션이 이루어지면 너무 좋죠. 인맥이 넓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해. 그럼 그 사람이 날 좋아하게끔 만드는 데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많이 뛰고 만나야 되죠. 그것이 곧 실력이거든요. 경험이 곧 실력이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되고요. 가장 큰 가치가 함께하는 성공인 거예요. 나 혼자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공하겠다고 내 팀이 되어졌잖아요. 우군이 되어서 처음에 같이 시작하는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보다 내 파트너 입속에 뭐 하나 들어가면 행복한 사람, 내 파트너를 위해서 뭐든지 양보하는 사람,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거가 되면요, 그게 그룹의 문화가 되면 그룹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처음에 함께 성공하고 싶었던 4명의 파트너가 있어요. 여기 이소영 사장님은 300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운데 사장님은 언니가 죽을 때까지 300만 원 벌게 해줄 테니까 언니랑 누스킨 하자 했던 친구는 팀벨트가 돼서 이번에 모나코를 가거든요. 벨로시티 팀벨트가 되고 어깨 연봉이 되고, 친구는 올해 100만 잔자가 되고, 우리 송지현 사장님은 아파서 사업을 떠났다가 다시 와서 1년 만에 불러다니면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 이정희 사장님은 가족이어서 말 엄청 많이 안 들었었는데 지금 가장 핫하게 잘 나가요. 넷 중에 가장 성장은 느리지만 가능성이 가장 큰 그룹이라고 할 만큼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누스킨 사업 성공하고 싶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담대하게 행동하고, 세 번째 우군을 찾는 거예요. 함께 사업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맛있는 거 같이 나눠 먹고 싶은 사람, 진짜 기쁜 소식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아픈 소식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보세요. 근데 또 너무 내성적이라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가족에서 찾았고 친구에서 찾았고 고향 후배에서 찾았고 직장에서 찾았고 이렇게 4명이서 프로 중앙유통상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콜드를 열심히 했거든요. 콜드를 열심히 했는데 콜드에서 안 나오고 막 욕먹은 거예요. 다른 게 또 지랄이야? 막 이런 소리 막 들었는데 너무 슬프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점 보러 왔어요.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거기서 안 성공한다고 해도 저는 했을 거예요. 누가 마음을 위안해주려고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갔을 때 거리에 나뒹구는 낙엽이 다 사장님 돈이라고 그랬어요. 가을에 프랑스나스 나무에 가랑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은행이 많이 떨어져 있지 그게 다 자기 돈이야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요 저한테 그냥 좋은 말 해줬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막 믿었잖아요. 그래 가랑이 다 내 거야 막 이러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희망이 되고 긍정이 되는 소리를 듣고요. 누군가 점 보러 가는데 나쁜 말 하면 막 좋은 말 나올 때까지 계속 막 하는 거예요. 저 지금 되게 잘 되는데요. 막 이렇게 긍정의 에너지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콜드에서 막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왔는데 누가 갑자기 소개시켜준 거예요. 2년 후에 뉴스킨 사업 2년 후에 이분이 가장 첫 번째 백만장자 됐어요. 내 파트너 중에.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곳에 에너지를 쏟으면 그 에너지가 가서 딴 데서 뭔가 좋은 굿뉴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잘해보세요. 엉뚱한 데서 이렇게 또 전혀 몰랐던 사람이 사업을 시작해서 빅라인을 만들고 1대1의 파트너가 이번에 백만장자 되거든요. 상반기 6월 안에 사장님의 1대 여동생도 백만장자 그 사장님이 소개받은 세시경 하자이라는 사람까지 그대로 백만장자 되시는 거예요. 나도 백만장자 되지만 내가 누군가를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그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저는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고 가치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 좀만 주실래요? 제가 왜 내가 성공하고 싶은 그 바닥에는 항상 가족이 있었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계셨고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머니가 계셨고 그러니까 내 남편의 미래, 내 가족의 아이들의 미래 제가 저희 집에 법인 2분이세요. 저희 아이들은 먹고 싶은 걸 못 먹을 만큼 항상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거 회식 근데 저희 엄마들이 요즘에 뭐 먹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 초밥 먹고 싶다 막 이렇게 하세요. 애기들 때문에 생선회 같은 거 안 좋아하시는데 저희 시엄마 너무 이쁘시죠? 지금 훨씬 더 젊으시고 너무 고급지시고 집에 택배 같은 거 갖다 주는 분들한테 맨날 뭘 막 주시고 이래가지고 인기 짱이신데 이번에 저한테 홍삼 10세트 사주셨어요. 어머니 아니 제가 막 홍삼 열심히 막 하니까 애미야 내가 홍삼 팔아줘도 되냐? 이러니까 어머니가 저희서 팔아오시는 때 대주어머니 랬더니 아니 내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어머니 제가 드릴게요. 김치냉장고에 건강식품 이만큼 있어서 맨날 조제하거든요. 아니 10박스 살려고 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래서 현금으로 딱 150만 원 딱 주시면서 뭐 국민연금인가 뭐 나오는 거 그거 귀찮아서 안 찾으셨대요. 그래서 사주셨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올편이한테 3세트 사주셨어요. 남동생이 돈 다 뜯어와가지고 제가 돈 매달 드리는 돈을 못 모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또 가산 거예요. 올편이가 어머니 민섭이 할머니가 10박스 팔아줬대요. 애미야 나는 10박스 못 사고 3박스만 먼저 줘라. 딱 한 번 받았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누스키 엄청 좋아하시고 지금은 작년에 팔순잔치를 해드린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엄마 눈 더 많이 올라갔고 더 예뻐지셨고 시엄마도 더 예뻐지셨어요. 고급스러워지셨어요. 우리 식구들은 다 알거든요. 혜린 식구들은 그러니까 작년에 팔순잔치를 해드렸는데 벌써 이번에 또 생신 또 했거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부모님이 많이 안 기다려주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성공을 서두르셔야 돼요. 이렇게 시댁 식구들 다 모시고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서 팔순잔치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신랑이 중구에 골프 치러 갔는데 제가 다 준비한 거예요. 시장 가서 과일 사고 이런 거 땀 뻘뻘 흘리면서 우리 아들이 짐 들어주면서 이 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아들은 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나 우리 엄마 팔순잔치 이렇게 멋있게 해줘야지 이랬어요. 제가 금목걸이도 민서봐 할머니 금목걸이 사주고 싶은데 엄마가 돈이 좀 부족한데 살까 말까 했는데 엄마 그러면 여유 있을 때 해드려 이랬는데 너무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방을 가다 딱 봤는데 그냥 왔거든요. 근데 차에 그 금방이 그걸 꽂아놓은 거예요. 그 명함을 이건 하나님이 살아니 계시다. 민서봐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목걸이 2개 딱 사가지고 걸어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만세 우리 며느리 만세 막 이러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돈이랑 금을 좋아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엄마는 롯데호텔에서 엄마를 먼저 해드렸어요. 사람들을 부르면 사람들 돈 써야 되니까 안 된다 싶어가지고
엄마만 돈 안 벌려고 하자 해서 가족들과 다이아몬드를 불렀는데 다이아몬드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엄마를 돈을 줬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돈 부채를 만들어드려가지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엄마들이 앞으로 20년, 30년 남으신 삶에 기쁨만으로 채워드릴 수 있잖아요. 누스킨이. 그래서 누스킨이 좋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부모님들을 달래드릴 수 있는 거 누스킨이 하게 해줬고 정말 돈 많이 들어가는 딸 5개, 6개 하거든요. 학원을. 그러니까 미술도 웬만한 월급, 아빠의 월급만큼 들어가는데 너무 좋아하고 하루 종일 공부해요. 친구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얘는 공부만 해요. 그리고 댄스하고 춤추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열심히 저희가 맨날 뭔가 작전 짜고 막 공부하고 이러니까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거든요. 엄마 며칠 전에 이랬더니 나 행복해 이러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이 6개월 때 누스킨 시작했기 때문에 애기한테 잘 못해주고 주말부부 할 때 장성에 뛰어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보고 2달에 한 번 본 적도 있었거든요. 내가 엄마랑 산다 그랬는데 왜 아빠한테 나를 갖다 놓냐고 막 우리 애기가 더우시지 않으세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애기가 너무 그래서 제가 되게 막 슬펐었어요. 애기한테 너무 못해주니까 내가 40에 나왔는데 얼마나 애가 애달프겠어요. 등치가 큰데도 막 눈에 넣고 싶은 이 애기한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엄마로서의 위치가 너무너무 견고하고 아이들의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기쁨이고 음악을 하는 실용 음악을 하는 아들이에요. 군대에 가서 너무너무 정말 너무 예쁜 아들이에요. 사춘기 때 엄마랑 저랑 엄청 싸우고 문 부시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엄마가 바보 같아요. 남자아이의 사춘기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엄마들하고 소통이 없이 누스킨만 열심히 한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아이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았는데 지금 전화 와서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엄마 누스킨 잘 되고 있지? 막 이래요. 제가 팀메이트를 데리고 다녀서 누스킨이 어떤 사업인지 다 알고 박진영보다 더 훌륭한 뮤지션이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왜냐면 제가 믿어주는 대로 아이는 성장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뭐 래퍼고 지금 실용음악 작사 작곡하고 막 그래요. 근데 본인이 뭔가 우리 엄마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이 기뻐요. 옛날에 공부하라고 학원비 많이 들어오면서 목동에서 공부해 너가 공부 못하면 엄마 닮아서 그런 거야. 친구들한테 쪽팔려 간대. 제가 막 이렇게 공부하라고 막 푸시할 때는 공부하지 않고 힘들어했던 아이가 지금은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니까 봐. 가슴 뛰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때 너무 원하는 아들을 성장해주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아이한테는 35살까지 절대 결혼하지 마라. 난 니들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다. 그 넷이 이제 휴가 나오면 볼링 치러 가고 하거든요. 볼링 3번 쳤는데 제가 1등 했어요. 121점. 그러니까 뭐 자꾸 집중하니까 잘하게 돼요. 사격을 가르쳐줬는데 딸이 만발 1등, 제가 하나 틀려서 1등. 한 번 배웠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 제가 이 말 왜 하는지 아세요? 몰입과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승부욕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잘 치고 싶은 거예요. 군인의 아들이 볼링을 잘 치더라고요. 근데 50만 원 들였대요. 근데 얘는 스트라이크 친 다음에 다음번을 잘 치려고 하다 보니 던지더라고요. 그냥. 근데 전 스트라이크 친 다음에 진짜 잘 조준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핀이 많이 넘어져 점수가 많이 간다는 거 아니까 연속 3번 스트라이크 나오기도 했어요. 눈두렁으로도 가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몰입하고 집중해야 된다. 돋보기 이론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누스킨에서도 그러니까 오메가형 리더라고 해서 신제품이 나올 때 진짜 몰입해서 적극적 대시를 하고 다녀야 돼요. 신제품이 딱 런칭이 되고 나서는 본 마케팅이 시작되면 그 사장님들과 함께 원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면 함께 배우고 함께 즐겁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거 보여주고 함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든지 시작하면 목표가 있어요. 나 영자씨 지금 한 번 가르쳐줬거든요. 사격을. 근데 제가 한 개 빼놓고 다 맞추니까 우리 신랑이 현역 대령인데 제가 이겼잖아요. 자기 뭐 대충 쏘도 막 자니까 대충 쏜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스킨 사업도 사장님들이 이제 방콕 석세스트리면 이번에 어디지? 마카오는 끝났고 내년에 방콕 가야 되잖아요. 지금 모든 사장님 나 방콕 가려면 스폰서님 저 방콕 가려면 조건 가르쳐주세요. 1대1로 해서 방콕 가는 조건을 딱 해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무조건 목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실력이 쌓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몰입을 하시면 너무 사업은 쉽다고 말하면 재수없는데 저는 누스킨이 제일 쉬워요. 저 다른 거 어려운 거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속이 된다고 해서
우리 아이한테 많은 거 남겨주고 싶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제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잖아요. 진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멘토가 중요해요. 나의 멘토를 세우고 그 멘토의 행동을 보고 멘토가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예쁜 말투를 쓰는지, 그리고 전 욕 같은 거 하나도 안 해요. 원래 하지도 몰랐지만 그런 나쁜 마음을 아예 갖질 않아요. 내 얼굴에 다 쓰여 있으니까. 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심리가 보이거든요. 저 사장님 나 지금 미워하고 있고 마음이 잘 어렵고 잘 뭔가 안 풀리고 이런 거 다 보이죠. 근데 그게요, 저 밖에서도 다 보여요. 내가 만나서 리크루팅 하는 사람한테도 다 보이기 때문에 내 표정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그 나의 마인드를 계속 긍정으로 채우셔야 돼요. 긍정으로 채워서 이 사람 만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이 진짜 나의 성공을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장님이 되세요. 그게 바로 향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는 방향을 갖게 해주고 나의 멘토를 만들어준 누스킨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누스킨보다 화장품 가게 할 때 100배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그리고 맨날 저 사람을 꼬셔서 어떻게 물건 팔을까 너무너무 몰입하고 막 했었는데 지금 물건 어떻게 꼬실까 이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성공시켜줄 수 있을까? 저 사람 네트를 어떻게 하면 확장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 내 마인드가 그렇게 누군가를 내 인생에서 내 파트너가 나보다 더 소중한 상태가 오는 날이 있어요. 가슴에 훅 들어오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성장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파트너에게 막 펑펑 울잖아요. 전 그거 다 알거든요. 어떤 마음인지. 멋지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한 번뿐인 인생에 을로 살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멋있게 살고 싶고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싶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고 부모님한테 좋은 거 사드리고 싶고 또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그것을 누스킨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누스킨은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요. 저는 도구로서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누스킨을 너무 사랑해요. 누스킨이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줬기 때문에 누스킨에 대한 사랑이 날로 깊어가고 있고요. 당신 그런 거 하면 나 장군 안 돼 이렇게 말했던 신랑을 명예롭게 저녁식을 할 수 있었고 저 때도 다이아몬드 사장님들과 함께 갔는데 딴 사람들은 저녁식 할 때 되게 슬퍼했었어요. 우울했어요. 남자들이 우울증이 있대요. 일을 놓았을 때 저는 제 2의 직업을 만들어 놓고 5년 먼저 저녁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되게 밝게 웃어서 저희 10만 조회가 넘었더라고요. 저희 되게 즐겁게 했거든요. 뭔가 은퇴하고 할 때 옛날에 선배님 은퇴식에 가서 제가 되게 많이 울었어요. 저렇게 멋있는 분이 이제 은퇴해서 사회에서 평범한 아저씨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싶으니까 그 멋진 지휘관이 막 슬프더라고요. 근데 저희 신랑 저희 그때 되게 밝게 이렇게 퇴역식 저녁식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일주일 동안 골프 치러 누스킨 리더 사장님들과 함께 클락에 가 있는데 자기 29만 원 땄다고 저한테 막 문자 보냈더라고요. 막 신난다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포지션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사회에 나갔을 때 내가 내 파트너들의 성공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어떤 사회 한 분야에서 공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군대에서 명령만 했던 사람이잖아요. 부하도 엄청 많고 지금 여기 왔는데 부하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슬프죠 처음에는. 근데 우리들을 다 섬기면서 신랑이 누스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라에 다녀오고 나서 더 누스킨을 크게 보고 본인의 포지션을 제대로 찾았고 저도 이렇게 평범한 아줌마가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가장 엔돌핀이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가장 행복하고 나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혼자 시작했지만 유센터를 보면서도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방 하나 2천만 원 대출 받아서 방 하나 내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5번째 이사를 해서 300평짜리 센터를 오픈하게 된 거예요. 하자님들도 우리 식구랑 같이 이제 랑아센터에서 그룹 미팅 하잖아요. 그때 다들 어렵지만 십시일반으로 돈 많이 내는 사람, 돈 빨리 내는 사람 무조건 성공해요. 저 돈 줄 잘 서는 사람, 돈 빨리 내는 사람. 그리고 뭔가 하자고 할 때 예스맨들. 뭔가 하자고 할 때. 맨날 뭐 하려면 저 사람 설득해야 되면 저 막 위산 나와. 설득해야 되는 사람 하지 마요. 스폰서한테는 설득당하고 파트너는 설득하세요. 그게 성공에 대한 줄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진짜 엄청난 돈 들여서 이거 오픈한 거예요. 월세도 2천만 원씩 나가요, 한 달에. 근데 저는 누스킨 코리아에 우리 사장님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저축하고 있고 100만 장자가 되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꺼냈으면서 자산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른 거예요. 하자고. 나처럼 내 파트너도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센터에서 감사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누스킨의 큰 리더 사장님들 1,000만 장자, 2,000만 장 사장님들 다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함께 축하해 주시고 꼭 스폰서가 아니라 누스킨이 하나인 걸 느꼈고 나도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멋지게 오픈식도 하고 파트너 하자면
사람들과 함께 컨벤션 비전될 수 있는 자리는 언제든지 달려가고 기회비용이 들어가지만 성공을 내가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게 컨벤션이고 이번에도 이제 그 글로벌 컨벤션에 많이 가게 되는데 이렇게 홍콩에 가서 더 큰 비전을 보고 오고 세진이 강력해졌고요. 그냥 평범하게 화장품을 팔던 구로동 지하에서 화장품을 팔던 아줌마가 미국 글로벌에서 티벨트 인정을 받고 100만 장자 인정을 받았을 때 제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 높아진 자존감으로 전 사업 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나의 실력을 본인한테 검증시켰어요. 나 본인한테. 일의 양을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맥 잡고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스킨 코리아를 대표하는 서밋 대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저는 누스킨의 미래를 미리 보고 왔잖아요. 지난번에 비가일랜드에서 52개국의 각 리전 대표들이 본사 회장단과 함께 그 조생 박사님과 함께 1박 2일 동안 서밋 미팅을 했어요. 우리 신제품 미래 이런 제품이 나올 거고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 벨로시티라는 보상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 특장점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이렇게 멋진 회사와 만난 거야. 그 나의 운명 나의 누스키니마 나의 사랑 누스키니마 생각이 났고 저 갔다 와서 저희 파트너들은 알아요. 제가 막 코피 2번 나면서 일했잖아요. 너무 미쳐가지고 너무 일을 막 잘하고 싶으니까 잠도 안 오고 갑자기 뭐 하는데 뭐 뜨거운 게 뚝뚝 떨어지는 거 코피가 공부하면서도 한 번도 안 났는데 제가 그만큼 막 몰입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누스키는 마법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직업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좋은 사람이 되라고 트레이닝 받는 직업이 뭐가 있어요? 남을 밟고 이겨야만 성공한다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근데 누스키는 남을 매연히 배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성공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착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 성공한 사업이고요. 이 차 타고 여기 왔어요. 운전 잘 못하지만 덕분에 아락 다 깨져요. 13년 된 아반떼 타고 다니면서 누스키를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하고 안에는 집이 엄청 많아서 설매 사장님이 놀라셨지만 근데 행복해요.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누스킨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 6가지 질문을 정말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이 질문을 하나 찍어 놓으시고요. 이 질문에 답하는 나를 규정하세요. 나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할 것인가. 저는 6단계라는 사람이거든요. 영덕씨 내가 6단계가 안 나가는데 돈 뒷담화에 벌어. 회사 진짜 좋은 회사래. 제품은 끝났대 하면서 저는 했거든요. 내가 혼자 했던 건 다단계니까 혼자 다단계를 좀 못 벌었잖아. 대기업 지금 다 다단계로 바꾸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질문에 합당한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부여해서 답을 해주시는 사장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자리 창출을 가장 많이 해서 사회공헌 기업으로 저 이번에 상 받았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너무 멋있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 이런 회사 나 우리 삼성 배지 막 달고 다니죠. 저는 삼성 배지 하나도 안 벌었거든요. 남의 땅에 열심히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그 노예의 꿈은 노예 대장인 거 아시죠? 사장도 올라가면 임원까지 가는데 21년 걸린대요. 0.08%만 갈 수 있고 그 사람도 결국 임기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아이한테 상속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이 가치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조직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이제 티벨트가 된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데 하자고 하고 맨날 GPS하고 맨날 울면서 막 돌아다니고 밤에 11시에도 스폰서님 저 여기 콜드 왔는데 뭐 당했어요 이런 소리 하면서도 근데 결국은 해내는 파트너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최신영 사장님 늦게 와서 사진을 같이 못 찍었는데 저까지 내 어카운트가 함께 모나코를 가거든요. 그럼 너무 기뻐요. 다 벨로시티를 해서 가는 거고요. 저는 40살에 시작해서 어느새 52가 됐지만 신체 나이, 외모 나이는 40에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젊어 있거든요. 내 5년 후에 자산을 만들기 위해 시작을 했고 지금은 400억의 자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꿈꾸는 만큼 그 꿈꾸는 세상이 내 세상이 된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고요. 내가 어떤 나이에 있든 상관없어요. 내가 살아야 될 나이는 이만큼이 길기 때문에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50세, 200세 산다고 하잖아요. 내가 5년만 집중해서 나 정말 내 자산을 만들고 멋지게 살자.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죽으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가족과 함께 예쁜 추억 많이 만들며 살자. 이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스킨 코리아 1%, 글로벌 누스킨의 1%. 글로벌 34년이 됐고 누스킨 코리아 25살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내 얼굴 붙여놓으세요. 하나 딱 오려가지고 어디다 다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난 무조건 될 거예요. 전 맨날 다
얘기하거든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저는 무슨 꿈의 1%가 될 거예요. 맨날 얘기해요. 스폰서님 저 막 학스폰서 안 물어봤는데 내가 맨날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전 진짜 누스킨의 최고가 될 거거든요. 근데 최고가 되려고 너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멋지게 누스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회사에 그 전략 미팅에 갔는데 그 너무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파트너들이 너무 좋아서 미치려고 하니까 저도 막 더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힘들게 해내는 팀엘리트 나도 힘들게 해야지. 난 이미 팀엘리트라고 놀면 안 되지 싶어서 저는 스타 팀엘리트로 가거든요. 저는 해마다 스타 팀엘리트가 갈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슈퍼라인을 만들어야 되고 적어도 50만 집 이상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100만이 좀 안 되게 투스타가 할 수 있었는데 한 10만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파트너들과 뛸 때 함께 뛰어주는 스폰서가 되고 싶고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더 열심히 할 거고 누스킨 코리아 새 역사를 쓸 거고 우리 예쁜 로봇 이제 누리가 본사에 가면 다 주문도 받아주고 이제 할 거 인사도 하고 할 건데 댄스도 하고 막 너무 귀여워요. 앞으로 이제 뷰리도 나와요. 티벨트 트리 모나코 꿈의 도시라고 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한 번도 못 가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정말 10%의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곳을 갈 수 있는 그 설레임으로 5월까지 기다리고 4월달에 마카오 갔다가 5월달에 바로 가고요. 내년에는 이제 뉴질랜드 크루즈잖아요. 크루즈 트립이 이게 계속 이게 동영상이 제가 메일을 보냈더니 신랑이 어떻게 하나 보는데 저는 못해가지고 메일을 보내고 막 기대했는데 뉴질랜드 동영상 티멜트 트립 동영상 스폰서님들이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 시작해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반드시 갈 건데 뉴질랜드 어떻게만 갈 수 있는지 해서 현장에서 명확한 목표 세워놓고 일단 담대하게 행동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회양을 많이 늘리셔야 되고요. 스폰서님과 함께 긴밀하게 계속 GPS 미팅을 하시면서 뉴질랜드 여기 나온다. 네, 이렇게 뉴질랜드 가서 사장님들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저 이번에 하와이 가서 태평양에서 말 타는 것처럼 한 3시간 타거든요. 그것도 너무 재밌고 저 돌고래랑 같이 막 수영했거든요. 애기랑 같이 막 수영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 선장 아저씨가 수영 막 하고 오면 그 파인애플 막 잘라줘요. 그럼 그 파인애플 먹고 이렇게 건져주고 너무 즐거웠었는데 거북이 막 500년 된 1000년 된 거북이랑 같이 수영하고 이래요. 이번에 뉴질랜드 너무 좋아요. 이게 노르웨이 때도 뉴질랜드 트립을 갔거든요. 지중해 때 타고 뉴질랜드 북아시아에서 이번이 4번째인데 밤새 파티를 하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공짜예요. 즐겁게 놀고 자고 가면 아침에 어떤 항구에 가요. 그럼 그 항구에서 또 우리를 바깥에 내보내주면 거기서 막 놀다가 저녁에 한 3-4시쯤 또 배 타고 거기서 또 맛있는 식사 한식, 일식, 중식 내가 원하는 가서 식사 가서 소주 한 2박스씩 갖고 가서요. 딱 소주 그 얼음이랑 딱 칵테일해서 드세요. 완전 맛있어요. 배가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리기 때문에 너무 기분 완전히 I'm so happy예요. 2박스 가서 술라기를 다 먹었어요. 내 인생을 바꿔준 저의 스폰서님. 우리 넷이 다 진짜 11년 전에 엄청 촌스러웠었거든요. 지금 다 6만자가 됐고 이제 곧 500만자가 될 거고 너무 감사한 스폰서님이세요. 우리 스폰서님 처음에 만났을 때 얼굴이 진짜 안 됐어 보였어요. 엄청 착해 보이는데 지금 너무 젊어지셔서 너무 예뻐지셨어요. 로이스 스폰서님은 세월을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도전에 관한 큰 적이 경험하지 않은 자들의 조언이라고 해요. 누스킨을 선택하는 것도 도전이고 누스킨에서 루비가 되거나 다이아몬드 직급 혹은 티벨트가 되는 그것도 도전이에요. 누스킨은 한 번 시작했다고 도전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끝까지 잘 성장하신 사장님들이 되셔서 저희 그룹에 오셔서도 강의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